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먼저 이 노랑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 이른바 노랑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이른바 노랑봉투법인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명,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겁니다. 노동조합이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80.1%가 반대. 이동근 경청 상근부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을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오늘 이 문제를 청부 입법의 문제로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이른바 노랑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어서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연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두 법이 모두 민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서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고 하면서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폐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제 칼럼은 이게 단순한 입법 청부가 아니다. 이것은 종북 주사파들의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한테 왜 이렇게 약할까요? 민노총이 표가 많아서? 에이, 그거 아닙니다. 민노총이 뭐 113만이라고요? 아, 그거 다 절대 다수는 생계형 민노총 조합원입니다. 뭐라도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민노총 눈치 안 볼 수 없어서 차라리 그냥 거기 가입하면 일거리는 주니까. 그들이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찍을 거다? 아, 그거 오산입니다. 또 실제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고 민노총이 주로 찍는 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에요. 그러니까 표 때문에 민노총 113만 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에 약하다? 그것은 피상적인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무식하지 않아요. 민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중에서 어디를 찍냐 그러면 정의당을 찍는다는 거 알아요. 또 민노총의 상당수 조합원은 실제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노총에 가입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선거 찍을 때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왜 민노총에 이렇게 약할까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향과 그들의 역학관계를 잘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좌파 이 운동권 안에는 아주 고전적인 명제로 내려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레닌의 의회 전술입니다. 레닌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짜르 정권을 타도하고 이 소련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은 잘 이용해야 한다.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의회 전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공간이고, 공산당 혁명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폭력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전복하지만 동시에 기존 체제의 한 부속기관인 의회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혁명에 복무하도록 하면 된다. 이게 의회 전술입니다. 80년대, 90년대 좌파 진영 안에서 이 의회 전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력이 김근태 세력입니다. 그래서 김근태가 이끌던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김대중 이 야당 총재와 손잡고 김대중 당으로 대거 입당을 해서 김대중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신분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게 비판적 지지입니다. 김대중을 지지하되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목적은 김대중과는 다른 체제 전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냈던 이론이 비판적 지지론이에요. 이 비판적 지지론이라고 하는 전략 방침에 따라서 김근태를 비롯한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잠입합니다. 위장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합니다. 그걸 김대중이 받아줬어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민평련이라고 하는 조직을 당내 개파 운영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원식이다, 임종석이다 하는 자들이 다 이런 좌파들의 의회 전술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탈을 쓰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이 비판적 지지 세력은, 김근태 세력은 이 정의당, 독자적으로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의회 진출해야 된다는 이 정의당 노선을 좌파 맹동주의로 비판을 해왔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표는 같지만 그것으로 이루는 길이 니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독자적으로 해서 언제 배지 다냐. 그냥 김대중에 편성해서 배지 달면 쉽잖아. 실제로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보면 김근태의 비판적 지지를 통한 김대중 편성 이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지지 노선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김대중에 편성해서, 노무현에 편성해서, 문재인에 편성해서 배지를 단 자들, 586 세력들 이나 독자적으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온 정의당이나 목표는 똑같아요. 뭐냐?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민노총이야말로 진짜로 자기들이 발을 딛고 있는 기반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민노총이야말로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는 조직이니까. 혁명 노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닥에는 민노총이, 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든 정의당 소속이든 배지 달고 있는 의회 전략, 의회 전술에 충실한 이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쌍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의회 전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 전략을 부정하고 그들이 미몽하에 있었던 막스 레닌주의를 부정하고 종북 주사파 세력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노선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장기표, 김문수, 이재호 등 민중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정의당 또는 비판적 지지론을 가지고 김대중에 편성했던 이 김근태 세력은 한때는 같은 좌파 진영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진영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얘기하고 있는 민노총의 지시를 왜 더불어민주당이 청부 입법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이 80년대 90년대 이
좌파 운동권 진영, 특히 종북주사파 세력의 김대중 편승 전략, 더불어민주당 편승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좌파 혁명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숙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살려두어야 써먹을 수 있는 숙주인 거예요. 살려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두고,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를 잘 살려두고, 그래서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그 틀 속에서, 거기에 편성해서 실제로 이들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정복이에요. 대한민국 체제정복이라는 혁명 노선에 입각해서 볼 때는 노동자 대중의 기본 조직인 민노총, 그들과 손잡고 있는 좌파 정치 세력, 주사파, 종북주사파, 586 정치 세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청부 입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활이 걸린 입법 투쟁인 거예요. 따라서 이른바 노랑봉투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하는 등등 지금 민노총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은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꿈꾸는 종북주사파들의 핵심적인 전략방침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체제 수호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